미국에서 학사학위 없이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직종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매연이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도 덮쳐 코드레드 건강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의 Z세대들이 첫 집을 마련하기 힘든 도시들로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의 다수는 올해 불경기 없이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감세안을 초당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학사학위 없이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직종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2030년까지 학위보다는 경험과 경력을 중시하는 고액 연봉 일자리가 전체에서 60%나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대졸 학사학위보다는 경험과 경력, 기술 위주로 채용해 고액 연봉을 기꺼이 제공하는 직종과 회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많은 회사들이 채용 시 학위 요구 조건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기술과 경험, 경력 위주로 선발하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미국에서 학사학위가 없어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종들이 2030년까지 무려 6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학사학위 없이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컨설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자문, 비즈니스 상담, 해결책 상담 등을 맡고 있는 컨설팅 직종에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학위 불문 고액 연봉자들이 무려 34%나 급증했습니다. 대형 컨설팅 회사들은 대졸, 대학원 졸업자들도 많이 채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업무에선 프리랜서, 계약직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럴 경우 학사학위를 묻지 않고 경험과 경력, 숙련도를 기준으로 맡기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급증하고 있는 직종은 마케팅으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마케팅 코디네이터, 소셜미디어 매니저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역시 학사학위보다는 마케팅 기술과 경험, 경력이 더 중시되고 있어 학사학위가 없어도 고액 연봉을 받고 많이 몰리고 있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테크니션, 기술자들도 병원 등지의 메디칼 테크, 의료검사하는 레베테크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도 학사학위보다는 개인의 기술, 경험과 경력이 더 중요하고 회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 학위 불문으로 채용해 비교적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인사 담당자들로 이 직종은 학력보다는 개인 판단력과 경험,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채용해 업무 실행력을 보고 연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위는 미디어 정보통신 직종으로 여기에는 작가, 편집자, 제작 보조 등으로 일하고 있어 학사학위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숙련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직종을 보면 최고액은 상담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11만 3천 달러에서 16만 7천 달러나 받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또한 숙련된 생산 매니저의 통상적인 연봉은 10만 6천 달러나 되는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매연이 미국까지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도 덮쳐 공기질이 최악에 달하는 코드 레드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령된 코드 레드로 워싱턴 의원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어린이와 노인,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과 심장병 환자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역 정부들이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퍼지고 있는 산불 매연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도 뒤덮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원들은 캐나다 대형 산불로 생긴 매연으로 뿌옇게 된 하늘을 보고 냄새까지 맡을 수 있으며 공기질은 건강에 매우 위험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올 들어 처음으로 코드 레드가 발령됐습니다. 상당수 워싱턴 수도권 지역 거주민들은 이 같은 심한 산불 매연과 대기오염, 최악의 공기질은 10년 이상 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정부협의회는 7일과 8일 공기질이 최악의 수준으로 민감한 그룹에게는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단계인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선 올 들어 현재까지 한 단계 아래인 코드 오렌지가 6번 발령된 바 있으나 최악의 수준인 코드 레드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드 레드는 호흡기 질환자와 심장병 환자, 천식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이 심한 매연과 최악의 공기질에 노출돼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과 노인들, 모든 이들도 매연에 따른 악영향이 건강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버지니아의 펠팩스 카운티 등의 공립학교들은 수요일 야외 활동과 스포츠 경기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코드 레드를 발령하며 지역 정부들은 워싱턴 의원들에게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민감한 환자들은 야외 활동을 아예 중단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도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을 최대한 줄이고 원격 근무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자동차에 휘발유를 채워놓고 있도록 지역 정부들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은 전구나 전자기기는 꺼놓고 있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냉방 전기를 적게 쓰는 방안을 간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잔디깎기를 자제하라고 지역 정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Z세대들인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이 첫 집을 마련하기 힘든 도시들로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워싱턴 DC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도시들은 솔트레이크 시티, 오클라호마 시티, 버밍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너무 비싼 대도시들에서는 역시 젊은 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CBS 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Z세대 중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의 첫 집 마련 상황을 지난해 1년간 조사한 결과 50대 도시들에선 전체 첫 집 마련에서 14.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비싼 곳인 샌프란시스코에서 Z세대들의 첫 집 마련은 전체에서 7.76%에 불과했습니다. 첫집 마련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젊은 층 평균 연령은 23세이고 크레딧 점수는 6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샌프란 지역에선 66,500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로 냈고 평균 무기지 총액은 53만 달러나 됐습니다. 2위인 뉴욕시에선 젊은 층의 첫집 마련이 전체에서 8.88%였으며 평균 나이로 23세에 697점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선 46,500달러를 다운페이로 냈고 평균 무기지는 34만 달러로 소규모 주택 구입에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위 산호세에 이어 4위는 로스앤젤레스로 젊은 층의 첫집 마련이 전체에서 9.99%를 차지했으며 평균 23세에 660점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선 젊은 층이 첫 집을 살 때 5만 달러를 다운페이로 냈고 평균 주택 모기지 총액은 48만 2,5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5위 마이애미에 이어 6위가 워싱턴 DC인데 젊은 층의 첫집 마련은 전체에서 11.2%를 차지했으며 평균 23세에 신용점수가 평균 691점이었습니다. DC에서 젊은 층은 3만 6천 달러를 다운페이했고 모기지 총액은 평균 3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젊은 층이 첫 집을 마련할 때 가장 많이 몰린 1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젊은 층의 첫 집 마련이 전체에서 22.59%나 차지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선 평균 연령이 22세이고 신용점수는 678점이었으며 3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총액은 34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선 22.36%를 차지했으며 22세에 680점을 기록했고 1만 9천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20만 8,500달러를 모기지로 얻었습니다. 엘라베마 버밍엄에서도 젊은 층의 첫집 마련이 전체에서 20.79%를 차지했으며 22세에 679점을 기록하고 2만 2천 달러 다운페이에 21만 6천 달러를 모기지로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의 다수는 올해 저성장에 시달리겠지만 불경기는 없을 것이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EO들의 다수는 매출 급감과 대량 감원 없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돼 불경기를 피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 가볍지만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해온 민간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불경기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최고 경영자 CEO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향후 몇 달간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지수는 2분기 현재 7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데 그보다 한참 위인 76을 기록했기 때문에 CEO들이 올 하반기에는 불경기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평균 지수인 84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CEO들이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불경기는 피할 것이지만 고물가, 고금리 속에 저성장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특히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채용 열기는 냉각되겠지만 경제는 견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급감도 없을 것이고 대량 감원도 없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으로 CEO들은 내다봤습니다. 향후 매출과 관련해 CEO들의 대부분은 1분기와 2분기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6개월간의 고용에 대해 CEO들은 고용 감소를 내다본 비율이 27%로 1분기와 2분기가 같았습니다. 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CEO들은 1분기 41%에서 2분기에는 3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열풍이 냉각될 수밖에 없으나 감원을 해도 신규 채용까지 중단하지는 않는 등 급격한 고용 악화를 예상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분기별 설문조사에서 18개월 동안이나 불경기를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2분기에 처음으로 올 하반기 불경기는 없을 것이고 저성장으로 극복하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게 된 것으로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CEO들은 올해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1.5%는 될 것으로 내다봐 연준의 0.4%보다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EO들은 올 하반기 심각한 불경기를 피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의 느린 성장이 뒤범벅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겪는 시기를 보내야 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예산 삭감과 적자 감축에 이어 감세안을 초당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감세안들로 연구개발비를 즉각 세액공제해 주도록 환원하고 기초공제액을 올리며 금융거래 신고 의무 금액을 $600에서 다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동결, 적자 감축에 성공한 워싱턴 정치권이 6월부터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초당적인 텍스컷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세금 제도를 주관하는 하원세입위원회에서 감세 법안을 이달 안에 상정해 본격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도 연소득 $400만 이하 미국민들에 대한 개인 감세 조치까지 포함시키면은 초당적인 감세안을 논의해 성사시킬 용의가 있다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적인 감세안을 추진할 경우 합의 가능한 감세 조치들이 서너 가지가 중점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계약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즈니스 감세 조치의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를 즉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환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전에는 즉각 세액 공제받아왔으나 다른 감세 조치에 따른 영향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5년 후에나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사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터뜨려 왔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즉각적인 세액 공제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 초당적인 감세 조치에 포함돼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 가정들이 세금 보고 시 가구당 일괄 공제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공제액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은 이번 세금 보고에 적용된 2022년도 소득분에서 개인 $12,950, 부부 $25,900까지 텍서블 인컴에서 공제해줬는데 내년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7%라 대폭 올리는 $13,850, 부부 $27,700로 크게 인상됩니다. 공화당 하원은 스탠다드 디덕션을 내년에 더 올리든지 아니면 2025년 트럼프 감세 조치의 만료로 2026년부터 대폭 내리지 말고 항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스탠다드 디덕션 올리기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시행이 끝난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 CTC로 부양자녀 1인당 $3,000에서 $3,600를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채택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거래액을 $20,000에서 $600로 대폭 낮췄는데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대부분과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600로 너무 낮춰 부작용을 빚게 된다면서 $10,000 또는 현재 $20,000로 재조정하는 개선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일자 현재 $600 보고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2024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놓고 있어 재조정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